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출마 지역구는 대전 중구입니다. 이 황운하 청장이 개입된 황운하 김기현 울산시장 죽이기,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최대 의혹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아주 낱낱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고 피고발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경찰관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내년 이 공직자들이 사퇴를 해야 되는 시한인 내년 1월 16일 이전에 뭔가 좀 정리가 돼서 본인이 퇴직을 해서 출마를 하기를 희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황운하가 개입이 된 이 끔찍한 이 의혹 사건, 물론 이제 조국 민정수석도 깊숙하게 개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의혹 사건의 이 핵심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3월 12일, 그러니까 6.13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그날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한국당 공천을 받게 됩니다. 공천이 확정되는 날 울산경찰청의 경찰들이 울산시장실에 들이닥쳐서 비서실장실을 포함한 5군데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자, 이것이 그리고 대대적으로 좌파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자, 혐의는 김기현 시장의 비서실장을 포함한 측근 2명이 이 레미콘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 레미콘 업자가 아파트 공사 건설 현장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김기현 시장은 커다란 타격을 받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라이벌인 민주당의 송철호 후보에게 약 1.5배 정도로 여론조사가 앞서갔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12.8%포인트 차이로 낙선을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그런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이 됐느냐. 이 좌파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피의 사실이 마구 좌파 언론에 그대로 보도가 됐고, 그런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계속 수사 보완 지시를 내립니다. 수사 자체가 이상하게 무리하고 미진하기 때문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계속 수사를 보완해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내립니다. 나중에 선고가 끝나고 나서 모든 게 무혐의로 밝혀집니다. 약 1년 뒤에는 검찰이 완전히 불기소 확정을 내리면서 피의자가 됐던 사람들에게 아주 그 상세한 설명서를 99쪽이나 되는 설명서를 보내줍니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진행이 됐는지 낱낱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혐의로 나중에 밝혀지면 뭐합니까? 완전히 제2의 김대엽 사건처럼 울산시장은 송철호 변호사가 당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열세였던 송철호가 이 황운하의 수사 한 방으로 완전히 울산시장이 된 것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송철호 이어지는 커넥션, 1980년대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노동 변호사 3인방 문재인, 노무현, 송철호. 송철호는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보다는 3살 아래, 문재인보다는 4살 위. 그래서 송철호는 노무현을 선배님이라고 불렀고 문재인은 송철호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계속 당시 노무현 정치인이 선거 출마를 권유를 했던 송철호, 그리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감투로 챙겨줬습니다. 문재인은 지역발전위원회 고문이라는 또 감투를 줬습니다. 노무현, 문재인은 송철호 변호사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울산시장이 되는 것을 지극히 바랬습니다. 서로의 동지적 관계에서. 자,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이 당선되기를 바랬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한 사람은 울산의 송철호요, 또 한 사람은 경남의 김경수 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송철호는 울산시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시작된 동기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황운하 청장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첩보가 내려왔다, 수사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였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장은 이철성 청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완전히 코드를 맞췄던 이철성. 그리고 서울경찰청 첩보라든가 이런 거를 관여할 수 있는 청와대의 민정수석의 조국이 있었습니다. 조국은 울산대학교 교수 시절에 산호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감방에 잠시 갔다가 나중에 유죄 판결을 받았죠. 자, 그리고 2012년 국회의원 총선 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처음으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때였습니다. 송철호 변호사가 울산 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조국이 선거대책본부장과 후원회장을 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과 조국과 또 이철성, 이 황운하로 이어지는 어떤 이상한 커넥션이 작동한 것 아니겠는가? 자,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왜냐하면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이회창 캠프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사건을 공표합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과 김태정 검찰총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로 이 사건의 수사를 연기합니다.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무혐의 처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그 첩보가 아무리 나중에는 다 무혐의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정말이지 김대중의 그 천문학적인 비자금 사건도 나중으로 연기가 됐는데 제1야당의 후보가 그 공천이 확정이 되는 날 경찰이 시장실에 들이닥쳐서 대대적인 5군데의 압수수색을 하고 요란하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 이 이상한 그림. 자, 이런데 이것이 아무런 의혹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황운하가, 그 의혹의 주인공 황운하가 자신은 김기현을 죽여놓고 자신은 금배지를 달겠다고, 출마를 하겠다고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의 검찰은 하루빨리 이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를 해서, 물론 모르겠습니다. 특검 차원이 아니면 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그리고 상당히 고위층과 개입된 이런 의혹의 안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 이철성 청장 같은 사람이 제대로 입을 열지 않으면 과연 첩보가 어떻게 생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이 됐는가를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의혹의 냄새가 짙은 이런 아주 대단히 검은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문재인 정권에게 커다란 타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